자, 62번 문제. 코드 문제 그렇게 길진 않는데 시언어의 포인터 연산자 보이니까 당황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당황하셔도 되는 문제였어요. 자, C 코드의 결과를 쓰세요. 보기가 있을 필기 문제일 경우에는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실기로 나왔다고 하면 정말 당황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자, 아무것도 없고 다음 결과를 쓰세요 라고 해서 자, 나는 어느 정도 답을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 실기에서 5점 부분 점수 없어요. 결과는 자, 프린트F 에서 실수를 하시면 5점 주지 않습니다. 부분 점수 없다. 자,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자, 이게 패턴이에요. 아유, 선생님 왜 이렇게 반복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강조하는 부분이고 어느샌가 익숙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C, 언어에서 주의할 점, 실기에서는 결과를 쓰세요 했을 때 구조 파악 한눈에 하고 프린트F 본다. 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프린트F가 2개면 2줄로 적으시는데 2줄로 적으시면 빵점입니다. 5점 주지 않아요. 부분 점수 당연히 없다라고 강조 드립니다. 자, 프린트F라고 했을 때 시언어에서는 첫 번째 쌍따옴표 내에 포맷을 잘 보셔야 됩니다. %D라고 하면 하나만 정수로 출력이 되겠구나. 이걸 분석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좀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출력에 10진 정수값 하나 출력되고 자, 쉼표 역슬래시 n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프린트F가 2줄이어도 한 줄로 꼭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 줄에 %D 있으면 정수 출력하고 쉼표하고 한 칸 띄고 정수 출력한 게 답이겠죠. 자, 8 쉼표 9. 우리 필기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짜잔이라고 했을 때 실기에서는 고민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여러분이 검은 펜으로 적으실 거니까. 자, 그러면 자, C코드 보도록 하겠고 이번 필기 시험지는 좀 이 앞전 코드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이야기는 드리지만 볼게요. 샵 include 전처리죠. 우리 실기에서는 전처리와 관련된 코드 문제는 출제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 include 해서 헤더 파일,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프린트F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다음 줄에 샵 include 헤더 파일 하나 더 std, 스탠다드, 표준, lib, 라이브러리예요. 자, 그런데 하단 코드와는 관련이 없는 헤더 파일이어서 실제적으로 편집상에서 제외돼도 됐다. 자, 그리고 메인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필기, 실기의 수업에서는 구조를 이야기를 드린 적은 있지만 이 코드 보시면 메인 안에 인수들이 2개가 있는 거 낯설 수 있으십니다. 그동안은 없었으니까. 자, 외부에서 인수 전달될 경우에 유효하고 우리는 그런 코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안에 나와 있는 인수 2개는 굳이 오늘 해설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의 시작 끝 메인 부분 쫙 분석하면 포인터 연산자 선언에서 쓰였구나.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포인터 배열이 아닙니다. 자, 시언어 학습의 경험이 있으신 분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까지는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포인터 배열이 아니고 배열 포인터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출제가 되고 있는 기조상에서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배열 포인터 배열이 아니에요. 자, 포인터인데 배열을 가리켜요. 아주 정확하게 얘는 2차원 배열을 참조하기 위한 문법입니다. 1차원일 때는 이렇게 쓰지 않죠. 우리가 2차원 메모리 공간 을 관리하는 변수 ARR이 있을 때 ARR이라는 배열명이 아니고 다른 포인터, 주소를 통해서 참조하려고 한다 라고 할 경우에 사용되는 게 배열 포인터, 2차원 배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자, 보시면 일단 선언문 봐서 정수형 공간이네.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주소 계산이 내부적으로 일어날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각가로 2개, 대가로 2개로 2행, 3열 머릿속에 구조화 하시겠죠. 하지만 실제 메모리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주소 관리를 한다. 자, 안타깝게 2차원 배열 선언하고 초기화했을 때 이렇게 중괄호로 행구별을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1차원적인 요소 나열을 한 상황이다. 알고 계시고 2행 3열 제가 구조는 잡아볼게요. 우리 실제 시험장 가셔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제가 주소 연산하는 부분으로 얘를 복잡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행 0열부터 차례대로 행 고정하고 열 먼저 1, 2, 3 값이 들어가고 정수 해서 4, 5, 6 다음 행에 들어갔죠. 정확하게는 0행, 1행 두 개의 행이 있고요. 한 행 단위는 3개의 요소 단위로 묶인다 해서 0행, 1행, 한 행의 단위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선생님 저거 소가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가로 없으면 에러입니다. 우리는 배열 포인터를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 그대로 간다. 자, P 포인터 변수 맞습니다. 자, 그런데 포인터 변수 중에서도 이렇게 3이라고 되어 있는 인수 하나를 가지고 포인터 변수 선언을 할 경우에는 배열 포인터고 포인터 변수처럼 이 부분에 P 더블 포인터 아닙니다. 자, P 해가지고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야 라고 했을 경우 그 주소가 아직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주소도 아니다, 참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는 배열 포인터다. 2차원 기다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메모리 공간이 있고 주소 공간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저 문장이 없으면 아무 사이 아닙니다. 자, ARR 뭐예요? 배열의 이름. 자, 배열명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요소의 주소이다. 강조드렸죠. 정확하게 배열명 되어 있는 ARR은 ARR 영행영열의 주소.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100번지 정확하게 시작 주소예요. 시작 주소 100번지 가정하면 그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여라. P 공간은 주소 담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성격을 봅니다. 나는 인트가 3개씩 묶여져 있는 2차원 배열을 담을 수 있는 배열 포인터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 대입. 그냥 1차원 ARR이었으면 안 됐어요. 그렇죠? 자격이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주소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P를 가지고 포인터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주소 더하기. 근데 보통은 우리가 ARR이라는 배열명으로도 이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수 있고 나는 P라는 포인터 변수 배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기준 위치, 시작 위치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차원 배열을 배열 포인터에 대입했습니다. 자, 이제 출력할 거예요. 자, %d 하면 쉼표 다음에 덧셈 보이십니까? 덧셈한 결과가 정수로 10진 정수로 출력이 될 거다. 자, 제가 분홍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험장 가셔서 좀 눈에 익숙하시면 포인터 변수 어렵지 않게 연산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정확하게 정수 더하기 정수를 한 결과 정수로 출력을 하는 거겠죠. 정수값, 즉 메모리에 있는 1, 2, 3, 4, 5, 6 중에 하나를 더해서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거 뭐예요? 포인터 연산자. 자, 주소가 있으면 주소를 접근해서 내용을 참조해와
해서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소가로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소가.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와 관련해서 참조해서 값을 가지고 와. 자, 이 속에 있는 얘 뭡니까? 주소.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제가 밑줄 그은 빨간색 영역은 뭐예요? 주소. 그 주소에 접근해서 내용 가지고 와서 통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주소 파악 잘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적으로 이 부분 2차원 배열의 영행인 부분은 100번지이면서 ARR 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의 2차원인 배열이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1행의 시작은 ARR 1. 2차원 배열인데 갑가로 하나로만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주소예요. 자, 그런데 P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P의 0, P의 1 동일한 위치. 자, 해서 한 행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2차원에서 하나만 표현을 하면 행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P의 0번째 행에 더하기 1. 자, 그러면 이 주소 공간의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주소 연산이에요. 플러스 1은 주소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오프셋, 인트 공간이기 때문에 정수형 공간 단위로 주소가 이동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안쪽에 제가 주소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얘는 주소예요. 어디의 주소이냐? 영행의 시작 부분에서 더하기 1을 하여라 해서 정수의 시작 주소. 자, 플러스 1은 우리 1, 2, 3, 4가 아니고 정수값이 아니고 1단위, 즉 4바이트 간격으로 하나만 이동하여라. 이 부분에서 이렇게 뭐 굳이 100번지면 104번지 해서 이 부분의 주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그 부분 104번지가 되고 그것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주소의 값은 2야. 자, 그래서 여기 2 결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동일하게 P의 각가로 1 하면, 자, 1행의 시작 주소에 정수 공간 2단위 이동해라. 하나, 둘. 여기 주소죠? 여기 주소에, 자, 포인트 연산자 하면 접근하여라 해서 이 부분이 6. 안 그러면 제가 주소 계산하는 부분 풀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행의 시작 주소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2 더하기 6 하면 뭐예요? 8. 자, 8을 출력을 하고 검은 펜으로 적으시겠죠? 쉼표하고 한 칸 띄고 정수를 다음 프린트 F문에서 출력하러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더하기가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정수 더하기 정수에서 정수를 출력할 거다. 자, 주소소를 가지고 접근해라 라고 문법 구조 보이시죠? 분홍색 하이라이트로 분석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럼 주소를 알아내야지. 자, 나는 주소를 알아내야 되는데 플러스 0이면 안 해도 되죠. 그냥 그 위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 표현이 참 낯설어요. 표현이 참 낯설지만 실제적으로 P의, 자, 각가로 대가로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와 동일하다. 포인트 변수 더하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1 이거와 동일하겠죠. 자, 이 부분은 P의 1 이 표현과 동일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이유는 이 기호, 대가로 기호가 배열의 그냥 단순한 문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연산자입니다. 자, 이 각가로, 대가로라고 되어 있는 배열 요소 참조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매우 높고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주소에 접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연산자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문법으로 접근하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자, 해서 실제적으로 P에 0 하면 0번째 요소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 포인터 변수, 이름은 원래 포인터 변수 역할을 하니까 P에
더하기 0에 가로 열고 닫고 포인터 연산자 표현과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같다. 이렇게 가까로 부분이랑 주소를 의미하는 포인터 변수 더하기 오프셋 가로 닫고 포인터 연산자가 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가까로가 참조까지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항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용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주소, 안쪽에 있는 주소를 표현을 좀 가다듬어 볼게요. 이 부분도 P에 1 플러스 1. 뭐 여기는 플러스 0인데 제가 지금 생략했죠. 더하기 0은 주소 연산에서도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일행의 시작 주소 여기겠죠. 거기에 내용 하면 이것까지예요. 4. 에이, 그냥 AR 아래에 1에 0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한 거죠. P에 1에 0 이렇게 가까로 연산자, 대가로 연산자를 가지고 표현하면 될 일을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P의 1 더하기 1은 첫 1번째 행에 기준에서 하나 더 이동한 이 위치의 내용 5가 되겠죠. 이것까지 해야 정확하게 5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4 더하기 5는 뭐예요? 9. 자, 잠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 자체를 포인터 변수로 표현하는 거와 배열의 이름을 써서 표현하는 거에 대한 문제 출제한 것입니다. 나중엔 잊어먹으셔도 돼요. 배열 포인터. 그런데 차분히 코드를 분석을 하셔서 내가 이 문제에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자, 저는 분홍색 가로를 힌트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분홍색 가로 안쪽이 주소를 나타내고 주소에 접근해서 내용을 알아온다. 이게 핵심 포인터였던 문제입니다. 자, 꼼꼼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질문 남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